안녕하세요. 보험 연주가 송현주입니다. 영업하시다 보면 사회초년생인 고객도 자주 만나시나요? 네, 그렇죠. 사회초년생이거나 20대, 30대인 고객은 어떻게 설계해주면 좋을까요? 기본 보험을 드는 순서가 있는데 실비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비가 기존에 실비를 갖고 있었던 사람 포함 1, 2세대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만 2017년 15년 주기부터 3세대라든지 4세대는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누구든지 한 번은 오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변경된 실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실비는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넣는 게 뭐냐면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요. 제일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우선은 저희가 작은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계부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병이 걸렸을 때, 근데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큰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3대 진단비 질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 괜찮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진단비를 준비하고 당연히 진단비는 무조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비로 다 못 채우니까 요즘에 새로 나온 치료비를 조금 준비를 하는 걸 저 추천을 드리고 1호종 수술비에서 5종을 조금 폭 넓게 가져가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진단비를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보험 중에서 무조건 치료를 하지 않아도 1차적으로 나오는 건 진단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이거는 우선 내가 뭔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용카드를 말하면 먼저 쓰고 후불제로 계산하는 것처럼 후불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단금은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내가 가입한 진단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항암을 해야 되고 수술비를 할 때 병비가 나올 때 이걸로 1차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통장에 몇천만 원씩 넣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이 보험 중에 어떤 상품들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사람들이 보험은 내가 아프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똑같은 진단비를 넣어도 이게 100% 환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암에 안 걸리면 또 이 돈이 아까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년생 같은 경우는 무해지가 아닌 환급률이 있는 상품들을 가입하면 내가 아플 때 진단을 안 받더라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 또 100% 넘어가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저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를 그냥 예를 들면 무해지를 가입한다 그러면 플러스 저축도 되면서 암이 걸렸을 때는 암 진단비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도 추가로도 가입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간병인 보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가 간호통합병원이 이제 많이 가게 되고 간병인을 또 사용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희 보험 트렌드도 그렇게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때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았을 때는 보험료가 엄청 저렴해요.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고객님들께 뭐라고 하냐면 자녀가 무조건 사회생활을 첫 번째로 할 때 얘가 돈을 받잖아요. 그때는 처음 받을 때는 되게 큰 돈인데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쓸 돈도 나중에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받는 월급의 10%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질병이 걸리든지 간에 걸렸을 때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을 하실 수 있어서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스트레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 되면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또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또 받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추천하지 않는 특약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특별히 보험 담보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내가 낼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보험료를 측정하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정도를 하고 독감, 대상포진 뭐 이런 담보들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걸리면 보험료를 낸 대비 큰 진단비는 못 받으면 이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 보험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저는 모든 담보를 다 넣어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이걸 넣을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 고객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근데 보험을 드는 순서 중에 꼭 필요한 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그 외의 담보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넣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을 만날 때 보험료를 저는 정하지 않아요. 그냥 풀 담보로 무조건 다 가져가요. 근데 대부분의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20만 원, 30만 원 보험료를 뽑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험료 줄이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객님과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계사님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중점을 잡아서 설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설계사들이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오래 유지를 하면서 보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 연주가 송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